비참한 노후가 되지 않으려면 꼭 필요한 3가지. 안녕하십니까. 에세파TV 아나운서 지훈입니다. 얼마 전 지방에서 부동산 하는 지인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60대 중반 고객이 부동산에 들어오더니 싼 임대 물건이 있는지 물어보셨더랍니다. 부동산 지인은 어디서 오셨느냐, 무엇을 하려고 하시느냐 등등을 물어보자 본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더랍니다. 그 60대 고객은 서울에서 외벌이로 직장을 다니면서 2 아들을 모두 법조인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 무렵 친구의 꼬임에 빠져 퇴직금과 대출을 받아서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큰 상권의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못 버티고 결국 경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아들들하고도 거리를 두는 신세가 되어서 자기 혼자 시골에 와서 자본금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살아보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인분께서는 그 말을 듣고 자녀들 교육도 잘 시키고 했는데 친구 꼬임에 넘어가지만 않았어도 저렇게 비참한 노후는 되지 않았을 텐데 하고 안타깝게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투자 결정은 온전히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보통 은퇴할 시기가 되면 여유자금을 만들려고 여기저기 투자할 곳을 찾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물론 이렇게 투자해서 성공하면 좋겠지만 투자 성공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쪽박차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 분야의 문외한인 경우도 많고 어느 정도 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기대어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노년층 빈곤율은 심각합니다. 우리 세대들이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100세 시대 초고령 사회를 접어들면서 은퇴 후에도 30-40년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향후 인구 전망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7.5%이고 3년 뒤인 2025년에는 초고령사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국가 차원에서도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노인들은 이런 현실을 각자 알아서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한 어르신은 평생을 국내 여행 한번 하지 않고 재산을 모으는 데만 몰입했다가 지금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을 좀 쉬어가면서 하라고 주위에서 이야기했는데도 가족들에게 더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고 공휴일도 쉬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울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살 나이가 되었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울먹이셨습니다. 이분의 경우 열심히 사시면서 경제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지만 본인의 몸 관리를 소홀히 하여서 큰 병을 얻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안타까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비참한 노후를 피하기 위해 꼭 필요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의 가장 현실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돈, 즉 현금 흐름입니다. 2020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3세입니다. 만약 학교 직장 은퇴라는 전통적인 사이클이 지속된다면 60세 은퇴하고 최소 23년 동안 먹고 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여성이나 도시에 살거나 화이트 칼라이거나 60세 이전에 은퇴한다면 23년보다 더 긴 기간 동안 먹고 살 돈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노인 자살률은 오히려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젊은 층 자살률도 높지만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노후 대비가 안 되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국가가 노후를 책임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했다면 각자의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목돈보다는 연금이 좋습니다. 목돈은 금융사기 가능성도 있고 또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안타깝게도 어떤 자식들은 목돈 가진 부모님을 빨리 죽기 바라지만 연금이 나오는 부모님은 오래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소 3중의 노후자금 마련 루트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이나 직장인 연금만 믿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국가 단위 연금,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개인연금, 저축연금과 연금보험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퇴직연금으로 IRP 등이 있습니다. 3중의 대비책을 마련한 후에 개인적인 재테크나 또 다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만든 진짜 노후 준비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영상을 참조해보세요. 노후를 위한 기타 현금 창출 방법으로 첫 번째 개인 사업 또는 부업, 두 번째 주식 배당금 수입, 세 번째 부동산 월세 수입, 네 번째 예적금 이자 등이 있습니다. 위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젊을 때 미리 공부해두고 지금이라도 소액으로 조금씩 경험을 쌓는 게 좋습니다. 은퇴 직전에 부랴부랴 배우면 조급한 마음에 과욕을 부리거나 미숙한 판단으로 돈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몸은 삶의 많은 부분을 망가뜨립니다. 질병과 노안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 간병과 봉양을 둘러싼 자녀들과의 갈등과 치료와 간병 부담은 자신과 가족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물론 노화로 인한 변화는 어쩔 수 없지만 그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수면, 식단, 운동이 세 가지만 제대로 좋은 습관을 들이면 우리 부모, 조부모 세대의 동일한 나이대보다도 훨씬 더 젊게 살 수 있습니다. 수면, 식단, 운동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윗세대들의 몸이 빨리 망가진 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건강관리를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당시만 해도 그렇게 오래 살지 몰랐고 그에 맞는 건강관리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모두 그 관리 방법을 압니다. 그 방법을 지키면 나이를 먹는다고 다 그렇게 늙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를 지킵시다. 수면은 8시간 이상을 잡니다. 또한 식단은 인스턴트 튀김육은 자제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합니다. 또 벤자민 플랭클린은 수명을 늘리려면 식사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소식하면 오래 삽니다. 운동은 주 3회 이상 합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집안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 최소한 가벼운 산책이라도 하시면서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는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렵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인간관계가 어렵고 청소년 교우관계도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노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부관계가 중요합니다. 부부관계가 좋지 못하면 노후에 불행한 결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독신이라면 부부관계를 대체할 만한 친밀하고 내밀한 인간관계나 공동체를 구축하는 게 좋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나씩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응어리를 풀지 못하면 노후에 자연스럽게 멀어지거나 자녀가 마지못해 봉양하며 괴로워합니다. 위세 가지를 명심하시고 내가 처한 환경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면서 물질적으로는 남들과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치관을 확실하게 정립하여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줄 요약입니다. 비참한 노후를 피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돈 즉 현금 흐름입니다. 국민연금에 별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건강입니다. 충분히 자면서 소식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합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세 가지만 명심하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